누나가 가족 구성원들이 오면 숨는 걸 엄청 좋아해요. 근데 커튼에 얼굴만 넣어놓고 몸은 다 나 있는데 숨어 있다고 찾으라고. 그럼 또 가족들이 다 어디 갔지? 혼자서 좋아 죽어가지고 막 낄낄댄단 말이에요. 방송용 가족 농담이고요. 다투는 거는 크게 없고요. 보통 요리를 해서 누나한테 주면은 설거지 누나가 해. 하면 누나가 엄청 뾰루퉁한 표정 짓고 싫다고 막 그럼 계속 해요. 좀 맛있게 먹었으면은 누나가 설거지 해야지. 약간 이렇게 티격태격 하는 정도가 다한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박상욱이고요. 유튜브 선프 채널 가족 운영에 같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의료계 쪽으로는 자세하게는 모르지만 그 21번 염색체가 좀 2개 이상 있다고 해서 발현되는 질병으로 알고 있고요. 좀 유전 염색체에서 이제 출발하는 그런 질병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애매한 게 남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처음 다운 증후군을 만나면 우리랑 다르구나라고 인지를 할 수 있지만 가족이라고 하면은 조금은 얘기가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제 내가 이제 성별이 남자다라는 거를 인지를 하진 않잖아요. 딱히 제가 막 살면서 우리 누나가 다운 증후군이었구나 라고 확실하게 인지를 하는 기회는 없었고요. 되게 저는 자연스럽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나이가 들면서 사실은 제가 중고등학교 있던 시절에는 가족들은 서울로 올라오고 누나 같은 경우는 이제 경희학교라는 곳에서 생활을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딱히 뭐 질풍노도의 시기 때 누나에 대한 기억은 없었고요. 근데 다만 이제 대학교를 들어가고 그때 당시에는 내가 책임져야 할 안 좋은 말로 짐이라고 생각을 했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이제 계속 신경을 써야 될까라고 하는 고민은 한때 했었죠. 근데 이제 지금은 자연스럽게 다 같이 생활을 하면서 받아들여지고 하다 보니까 평범한 다른 가족이랑 그게 다르지가 않다라고 느껴져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다운 증후군 사이에서도 약간 지적 수준의 차이가 조금 있다고 해요. 어떤 영화들 보면은 다운 증후군 배우가 나오기도 할 정도로 이제 되게 일상생활 완벽하게 다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어서 단계별로 차이가 많이 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다만 이제 다운 증후군이 신진대사가 조금은 불편한 점이 있어서 합병증이 되게 많이 온다고 해요. 일반인들은 건강하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질병들도 생명의 위험이 올 정도로 그래서 정기적으로 그냥 건강검진을 받고 운동을 꾸준히 하는 식으로 건강 관리를 하고요. 사회성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저희 나라가 장애인들에게 직업 교육을 해주고 물론 부족하기는 하지만 좀 존재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반인들과 최대한 많이 만나는 게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제 부모님의 역할이 컸던 것 같아요. 천영이 누나가 태어나고 했을 때는 되게 힘든 시간을 많이 보냈대요. 사회적 시선도 있고 한데 그때마다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부모님의 마인드가 베풀자, 우리도 베풀면 언젠가는 돌아온다 라고 생각을 하셨고 그런 영향이 컸던 것 같아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런 화목한 분위기가 형성이 되지 않았나 싶고 재밌게 살자 약간 이게 모티브가 된 것 같아요. 네. 누나도 이제 익숙한 동네에는 크게 걱정이 안 되는데 타지에 놀러 갔을 때 길을 잃을까 걱정이 많이 되기는 하죠.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캐리비안 베이에 놀러 갔을 거예요. 인파가 엄청 많이 몰려 있다 보니까 저랑 둘째 누나가 가족들이랑 떨어졌어요. 그래서 잃어버려가지고 부모님이 하루 종일 저랑 둘째 누나 찾아다니는데 근데 저랑 또 둘째 누나가 또 떨어졌거든요. 같이 있다가. 그래서 가족들이 다 흩어졌는데 이제 아버지가 저희 둘을 찾아다니는 동안에 선영이 누나도 없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어머니가 엄청 스트레스를 받으셨던 기억이 있어서 눈 안에 보이는 곳에 있는 거를 되게 신경을 쓰고 그런 점을 노력을 하죠. 네. 누나와 같이 가족들 외출할 때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의식되거나 뭐 그랬던 적이 있을까요?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그러니까 대학교 초반까지 해서 20대 초반까지 해서는 다른 사람들이 누나를 쳐다보더라고요. 길을 많이 지나다니면 그게 되게 싫었어요. 처음에는. 왜냐면 저한테는 너무나 일상이고 당연한 가족 구성원인데 되게 뭔가 신기해하듯이 보기도 하고 좀 인상을 찌푸리기도 하고 약간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근데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시선
시선들을 불편해하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제 제가 스스로가 생각을 하기에는 다른 사람들은 모르니까, 그러니까 처음 보니까 눈길이 갈 수밖에 없고, 저도 길 가다가 되게 옷 휘황찬란하게 이상하게 입고 다니는 사람 보면 왜 이렇게 시선이 가잖아요. 그런 류의 시선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고 그냥 그러려나 보다 하고 지나가요. 네. 감사하게도 좋은 기회가 찾아와서 이런 장애인들 데리고 운영을 하는 카페가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이제 주 5일 출근을 하는 편이고요. 맨날 자랑해요. 자기 바리스타라고 커피 내린다고 오늘 라떼 만들었다면서 와가지고 자랑을 엄청 하더라고요. 일이 끝나고 나서는 좀 건강 관리를 위해서 운동도 나가고 강아지 산책시키는 거를 되게 많이 해요. 저희가 이제 산책 전담으로 딱 맡겨놨거든요. 취미로는 음악에 관심을 많이 가져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요즘에 최근 몇 년 동안은 이제 피아노랑 이제 오카리나 연주를 연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되게 좋아하는 누나입니다. 처음에는 100만 구독자가 되겠어, 10만 구독자가 되겠어, 뭐 그런 걸로 시작을 한 건 아니고요. 일단은 가족들의 일상을 좀 남겨보자, 약간 이런 취지로 시작을 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장애인 가족에 대해서 보여주자라고 바뀐 것 같아요. 어머니, 아버지랑 첫째 누나, 둘째 누나 이렇게 같이 사시는 건가요? 둘째 누나는 이제 몇 년 전에 결혼을 해서요. 우리 매형이랑 같이 나가서 살고, 코코라고 아기가 있어요. 단란하게 살고 있고요. 집에는 이제 부모님이랑 강아지, 콩이, 선영이 누나 이렇게 4명이서 4명? 네, 이렇게 가족 구성원 넷이서 오순도순 살고 있습니다. 코코가 태어나기 전과 후에 선부님의 뭔가 달라진 모습이 있을까요? 네, 맞아요. 있어요. 그 남자 가족 구성원들, 이렇게 친척 형들을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많이 잘 따르기도 하고. 근데 그런 와중에 누나가 결혼을 해서 매형이 가족이 됐잖아요. 그래서 매형을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매형 언제 오냐, 뭐 하냐. 근데 이런 게 다 코코한테로 갔어요. 코코 보고 싶다, 조카다. 그럼 보면은 맨날 이제 같은 소리를 반복을 하거든요. 나 코코 이모야, 막 이러면서 매형에 대한 사랑이 다 코코로 지금 넘어갔습니다. 다운 증후군이 보통은 뭐 천사병 이렇게 많이 부르잖아요. 근데 저한테는 그렇게 썩 어감이 좋게 보이진 않더라고요. 무조건 착할 거야 라는 일종의 편견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냥 남들과 똑같은데 생각하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 그 복잡한 생각은 좀 힘들어한다, 나머지가 다 똑같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거고, 제가 그 좋아하는 영화 중에 초콜릿 도넛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다운 증후군을 입양을 하는 내용의 이야기거든요. 만약에 다운 증후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재밌는 영화를 보시고 싶으시다면 초콜릿 도넛을 추천을 드리고요. 그걸 보면은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거는 딱 하나예요. 건강하게 오래 살았으면 좋겠다고. 왜냐면 이제 기대 수명이 그렇게 길지가 않거든요. 워낙 합병증도 있고 신진대사가 활발하지 않아서 좀 쉽게 아파질 수 있는 몸이라서 그런 부분이 제일 걱정이고요. 그래서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해서 그거보다 바랄 건 없는 것 같아요. 네.